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고 재밌고 알차게 전해드리는 시간, 돈 되는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 서정덕TV의 서정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있는 배터리 아저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뭔가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어때요? 소리 어때요? 소리 일단은 오랜만에 소리 여쭤보는 것 같은데 소리 어떠십니까, 여러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빨리 잘 들리면 부처연서. 예. 왜 자꾸 좀 요새 자꾸 손 들어? 왜 자꾸? 뭐 약간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정신 사납게. 덧센 TV 가서도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가 보다 해야죠. 뭐. 재밌나 봐요. 손 들어. 나도 해볼까 봐요. 남의 방송 가가지고 계속 그럴까 봐요. 노래 소리 좋아할까 제가 니즈를 반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쏴주면 막 가지고 와 이렇게 막 여기다가 조명 갖다 놓고 이거 금양에다 놓고 쓸 거예요. 이거 하실 때 예. 저기 뭐 화상회의 할 때 되게 좋아요. 예.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러시죠. 예, 그냥 잠깐만 스트레칭가 너무 빠르다. 선생님들 정신이 없어요. 그만요. 정신이 없어요. 손 좀 그만 들어 좀.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아유 왜 자꾸 손 들고 그래? 왜 그런지 알아요? 예. 그것도 기분 좋잖아요. 사실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오늘 근데 좀 쉬어가도 되지 솔직히 애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많이 먹었잖아 좀. 남들도 좀 먹어야지. 맨날 니만 먹으려고 하냐고. 약간 순환매가 안에서 돌고 있는데 예. 뭐 좋은 애들 위주로 그러니까 해보고. 나는 6종목 있으니까 에코프로 안 가도 오늘 포스코홀딩스 가고 나는 신소지 20% 같더만. 나 신도 있잖아. 코스모는 없구나. 코스모 없고. 포스코홀딩스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 근데 또 내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에코프로랑 그러니까. BM은 올랐어요. 예, 비용 3% 정도 올랐어요. 비용 3% 많이 올랐지. 달달하시겠어요. 달달하시죠. 예, 진짜. 아니 뭐 저희 달달한 남자야 진짜. 예. 지금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예. 매입 증권 계좌 금액 올라가는 거 보기가 겁난다니까 진짜. 진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돈복사다. 예, 지금 돈 복사라니까요. 코인보다 심하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환장하지. 저도 환장해요. 예. 없는 사람 얼마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아이고 저기 김학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환장하죠. 예. 내가 지금 수익률이 193%인가 그래요. 저도 145%짜리가 있어요. 예. 한주가. 한주 그러니까. 근데 되게 기분 좋아요. 한주도 100몇 프로 먹어본 게 진짜 한 10년 만인가? 사실 30%만 먹어도 쫄리잖아요. 간 떨리고. 그러니까 예.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25년까지 팔지 않겠다고 그 다짐만 했으면 팔았어. 나도 진작에 팔았지. 진작에 쫄리죠. 팔았지. 간당간당하죠. 쫄리지. 저도 그 한 주도 예. 아마 여러분이랑 안 팔기로 했으니까 안 팔았지. 예. 또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탄산으로 예. 아니, 오늘 또 저녁을 보내주셔가지고 예. 진심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잘 예. 먹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 할까요? 예, 가시죠. 예.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저기 예, 준비된 출장부터 얘기는? 가시죠. 예. 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서정덕 기자님의 놀라운 증시 영향력이라고. 예. 예. 이거 금요일 날 신고가 2%. 이게 에코 나온다고요? 예. 개인이? 그렇지. 이제 안 나와요? 마이크 이제 개인 줄였는데 안 나오죠? 에코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예. 잠깐만요 한 번만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이제? 예. 아이고 유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코 울림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한 번만 확인하고 이제 안 나오죠? 예 이제 안 나와. 이게 뒤에 이걸 아예 개인을 안 건드렸네. 예 알겠어요. 그래갖고 이거 금요일 아침 방송에 예. 그 신고가 9% 깔린 전망에 대해 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물어봤더만 대답이 개판이더만. 야,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2020 이게 뭐 3년 전 거여서 그러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하고자 했던 의도는 사람들 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챗 GPT 2021년도 버전과 현재의 하우스 뷰와 같으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저 진짜 회사에서 이런저런 취재거리 만들다가 우연찮게 찾아가지고 내일 써먹어야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챗 GPT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 밝혀져가. 예. 그날 이게 챗 GTP 관련주하고 로봇 관련주하고 작살났잖아요. 금요일. 내가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서정덕 기자님이 하신 거지. 사람들 보고 저거 아니구나. 던져내야지. 다 던진 거 아니야 지금. 환장하겠다 진짜. 아유 저는 죄가 없어요. 예. 저는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소트룩스가 그날 마이너스 8.7% 빠졌고 세바스 AI가 10.5% 빠졌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7.8% 로보틱스도 7.7% 빠졌네.
제가 봤었다니까 이날 2000년도 이날 또 좋았는데. 아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조영대 앵커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아유 진짜 저희 AI 선생님들이 저 싫어해요 그러면은. 예 아무튼간에 사실은 사실이니까. 꿈을 뻔. 예. 소리 잘 들리실 거예요. 올리라는데 올렸고 그리고 이제 예. 금요일날 이게 하고 이렇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월요일로 넘어와 갖고 사람들이 주말에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챗GPT가 안 되는구나. 그럼 챗GPT 같은 그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주식이 올랐는데 네. 반도체 주식도 빨리 던져야 되겠다. 주말에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주식도 작살났잖아요. 이게 그거 나비 효과라고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가 아니고 뭐 직접적인 효과죠. 야, 사실은 금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아침에도 네. 그 오늘 아침에 이제 주말에 그거 IRA 법안이 통과돼 갖고 네. 당연히 3%에서 이제 IRA 관련된 뭐 2차전지 전문가를 이제 아침에 초빙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썸네일 제목이 IRA 관련해서 2차전지 뭐 어떻게 되겠다든지 이런 이제 썸네일이 원래 떠야지 정상적인데. 그렇죠. 오늘 썸네일 뭐 뜬 줄 알아요? 어떤 거요? 반도체 떴다고. 그 이영수라고 IT 신이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걔가 나가고 반도체 막 거품 물고 갔다고. 지금 기관들이 이제 2차전지 그 팔게 하고 그 수급을 반도체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뭐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3%가 거의 협조해가지고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수영대 앵커 때문에 다 조졌어. 반도체만 다 작살났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뷰는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뷰라고 하기는 저는 되게 건방진 얘기인데 저도 이제 많이 듣잖아요. 옆에서 배터리 씨 고견도 듣고 서정 선생님도 듣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하고만 취재원이 아닌 게 저는 다방면에서 듣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주도주의 섹터가 바뀌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답답하다고 아침에. 그래 그 얘기 하니까 바로 영향 받잖아 시장이. 미안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땅딸분님 감사합니다. 일단 가시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일본은 공개 안 하고 공개하고 지금 2, 3은 공개 안 하는데 빨리 한투증권하고 미래에셋도 받은 광고 얼마니 빨리 공개하세요. 공개할 때까지 내가 계속 얘기할 거야. 언제까지 하나 보자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이슨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음. 이거 한주주 TV 제가 나왔거든요. 한주주 TV 이분이 그분 아니에요? 어디? 그 삼성 출신 아니에요? 삼성전자 출신 맞습니다. 그죠. 요거 제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보는 김에 저기 어디로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한주주 선생님 거 눌러주세요. 제가 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주주 TV 가셔가지고 제 이름이랑 빠떼라 씨 이름 꼭 빠떼라 씨 이름 얘기해요. 제 얘기해서 뭐예요? 빠떼라 씨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예쁘니까 좀 구독 좀 눌러줘. 뭐도 이상. 예쁘요? 한주주라고 사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은 좀 포샵이 좀 과하게 들어간 거. 과하게 들어갔어요? 과하게 들어가. 이 정도까지 예쁘진 않아. 근데 보면은 가갖고 프로필 사진이란 걸 찍으면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줘가지고 내 의도와는 별로 사실은 여기 좀 심해. 내가 막 관련이 없습니다. 좀 심해.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삼성전자 이제 출신이셔갖고 삼성전자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영업 하시다가 답답해갖고 이제 그만두셔갖고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유튜브로 활약을 좀 하고 계신데 이날 이제 제가 말씀하세요. 2차전지 얘기보다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삼성전자 쪽 이분도 이제 좀 근무하신 경험이 있고 해갖고 이제 최근에 돌아가는 반도체 쪽 관련된 얘기들 여기 가면은 좀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체적으로 아시면은 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해서 가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구독도 가신 김에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한주주 TV 나가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오셨나봐요. 허경구님 감사합니다. 그 댓글에 이제 그 서정도 앵커하고 할 때하고 완전 다르다. 다르겠죠. 조신하고 되게 얌전한. 나랑은 다르게 하겠지. 그게 분위기가 사실은 다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요. 똑같이 하면 재미없어. 그래 내가 저기 예쁜 여자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야지 좀 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냥 맨날 수다로 하니까 내가 맨날 속만 내고 화만 내고 그러잖아요.
나긋나긋하게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그런 맛도 좀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놓고 할게. 저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괜찮으니까 예. 요 정도로 해도 잘 들리실 겁니다. 제 목소리는 대충 참고 들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하여튼 진짜 돈도 안 내면서 요구하는 건 많아갖고. 예, 잘 들릴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냥 들으세요. 이 정도면은 이제 최대한 지금 다 왔어요. 올 때까지 왔습니다. 좀 참고 들어요. 좀. 진짜 까탈스럽네 정말.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매크로하고 시향보다 예. 종목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이제 응변적인 짤이어갖고. 그렇죠. 강현은 이사가 최근에 나와서 이제 그 쇼츠 있잖아요. 네네. 쇼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에코프로 비면 아깝지 않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개빵군님 감사합니다. 에코프로는 아깝다. 에코프로를 쭉 갖고 있었는데 내가 시장을 너무 안 좋게 봐서 못 지켰다.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아 진짜 아깝겠다. 너무 아깝겠네요. 자기가 계속 사고 팔고 했었대. 사고 팔고 하던 종목인데 파도 타다가 너무 컸구나. 파도가. 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강 7천이니까 나스닥 7천 가면 그때 살라고 팔았는 거라. 근데 그게 이제 10만 원에서 50만 원 가니까 그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에코프로는 장기 보유할 만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크로를 맞추고 시향을 맞추고 하는 거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분이 매크로하고 시향 잘 맞추신 거잖아요. 뭐 천재죠. 뭐 제일 잘한다는 분인데 그러면 뭡니까? 갖고 있는 에코프로 다 팔아버렸는데.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남들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내 종목을 다 팔고 현금화 시키는 버릇이 대한민국 증시에서 특히 강하잖아요. 그게 리먼 이후로 사람들이 자꾸 기회를 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사실은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니노고 왜 팔았겠습니까? 장 안 좋을 것 같아서 팔았다고 나도. 장 떨어지면 이제 하면 되니까. 장 빠져갖고 다시 이제 그 리먼 같은 사태 오면 그때 다시 싸게 잡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지수는 짚을 만큼 떨어지고 걔는 계속 오르더라고. 열받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요새 매크로 안 보고 시향 예측 안 하고 그냥 종목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한 단계가 더 뛰어넘어야 돼. 나의 옛날 버전이야. 에코프로로 지금 한번 리노공업에 답습을 한번 하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작년에 그 짤이 돌았잖아요. 아시아 3대성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아시아 3대성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 강했는 따위를 배터리씨 비빕니까? 매크로를 한다면 내가 한 수 위라니까. 매크로도 사실 내가 강의사만큼 내가 처진다고 말을 못해. 나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근데 진짜 사람이 진짜 간사한 마음이 있는 게 오르잖아요. 팔고 싶어요. 주변에서도 오늘 포스코홀딩스 이틀 연속 급등 나오니까 파냐고 질문이 너무 많이 오는데 맘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궁금하면 내 방송 보라고. 나는 팔으라가 사르라 절대 안 한다. 다만 밸류체인이 이 정도 정점에 있는 회사고 니켈이랑 리튬이 이제 시작인데 아니 확정을 지어줬잖아요. 인이 다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3년 뒤에 연병 한다니까 새끼가 좀 뷰걸 팔긴 못 팔아.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친구인데 네 마음대로 하시고 네 좋을 대로 하세요. 대신 나한테 물어봤다고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갖고 따블 나는 종목을 갖고 있어 본 경험이 있는 게 중요해요. 그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따블을 넘어가 갖고 5배가 가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또 주식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난 5배 넘은 종목은 가져본 적이 없어. 지금 인생 최고가 지금 에코프로가 가고 있는 거예요? 5배 넘었습니다 이제. 5배 넘었습니다. 환장하다 진짜. 그건 좀 맞다. 옛날 샀죠. 10만 원 이하에서 8만 원. 8만 5천 원. 8만 5천 원. 5배 넘었구나. 6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진짜 부럽네요. 부럽죠. 알배야 박영구 선생님 알배야. 그게 또 마침 내가 그 포트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야. 하필 당 걸리시면 안 돼요. 너무 달달해요. 너무 심하다.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많이 먹어본 게 거의 제가 진짜 너무 파도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다 망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1년에 따져보면 30-40%는 꾸준히 나는데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성 델타 테크로 123% 한번. 저번에 그 서 대표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10배 가는 거 먹어보면은 완전 느낌이 달라진다고. 시장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 돼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얘기가 여기서도 나오나 봐요. 저도 5배는 처음 먹었고요. 10배 한번 먹어보려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2배 가면 10배잖아요. 그렇죠. 그 에코프로 기준으로 100만 원 찍으면 10배니까.
아니지 85만 85만 원 지금 열배 얼마 남았네. 상한가 몇 분만 치면 금방이겠네. 부럽다 진짜. 예. 너무 부럽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2차 전지 조정 오니까 빨리 팔아갖고 이제 막 오를 차례인 반도체로 옮기세요라고 3%에서 백날 첫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옮기겠냐고. 내가 500%인데 500%에서 떨어져서 막 450대면 어떻고 400대면 어때? 눈 하나 깜짝 안 나는다니까 이제. 느낌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저희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150% 200%막 나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요즘에 그래갖고 네. 아니 주식이 이렇게 쉬웠나? 그러니까 배가 아파 죽겠어요. 예. 죄다 120% 130%예요.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느긋해져. 50%는 명함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보게 돼요 시장은. 저도 제 계좌에 지금 포울이랑 에코프로비엠 들어있는데 예. 안 봐요 아예. 그러니까 안 보게 된다니까. 호가창도 안 봐요. 호가창도 안 보고. 어차피 안 내려가니까. 어차피 뭐 내가 다시 올라겠지. 어차피 뭐 테마주도 아니고 내려가자 3%고. 그 120%다 까내려고 군대려면 얼마나 많이 떨어질 때겠어. 그 제가 맨날 포스코홀딩스 얘기해봤자 그 시총 30조 40조짜리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달래고 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수급을 뺏어갖고 자기들 갖고 있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옮기려고 공매도 애들이 이 차이 안 좋아요 팔아요 이제 반도체 올라갈 차례요 103%에서 그 얘기하면 뭐하냐고.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 기도 뻥끗 안 한다니까. 근데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은 좋아하시네. 그 박영규 선생님의 아이고 배 하잖아요. 예. 아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 번씩 웃겨드려야죠. 예. 다음 넘어가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290억 손실 배터리 IC 회사 몸값 20배 치솟은 까닭해서 김익환의 컴퍼니 워치 이게 이제 4월 1일날 기사고요. 유명해지긴 진짜. 진짜 유명해지셨구나. 예. 이 김익환의 컴퍼니 워치에서 배터리 IC를 그냥 언급을 하네요. 배터리 IC만 믿고 갑니다 해서 유튜브에서 추천한 2차 전지 중 8개가 급등하자 개미들의 상당한 지지를 얻었고 그러면서 금량 몸값이 25배나 치솟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단위 이익을 기록한 두산바켓, GS 등의 몸값도 추월하고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공장에 들어서지도 리튬이 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는 과열 양상을 보였다. 유가증권 시장 75위고 GS, 두산바켓,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래에셋증권, 코웨이 등보다 몸값이 높다. 그 다음에 지난해 132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93억을 기록했고 증권사 보고서 발간은 작년 9월 이익 끊겼다. 뭐 이렇게 이제 기사를 쭉 쓰셨더라고요. 네. 뭐 특별히 뭐 틀린 내용은 없어갖고 또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다 사실 김익환 선생님이 기사 재밌게 잘 써요. 저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기자분이어가지고 의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그냥 쓴 것 같긴 한데.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과일 향상, 과일 향상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수정할 부분이 그 몇 군데 있어갖고 제가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난 아하님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썼어요? 50만 원이?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지금 잘못 봤어요. 20억 벌었는데 뭐 50만 원이 뭐 돈이야. 20억이죠? 예. 저분이 그때 현대차 팔아갖고 그때 이제 바꾸신 거죠. 바꿔가지고 2차 전지로 싹 바꿨는데. 현대차 아직도 그 가격이에요. 근데 그때 파셨던 그 가격이라니까 아직도 18만 원이야. 20만 원 바운더리도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잠깐 위에 올라가서 배터리 IC만 믿고 갑니다 해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배터리 IC를 숭상해 갖고 그래서 이제 금량을 막 사서 금량이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이제 좀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다음 보시면 외국인들이 사서 올랐어요. 올해는 올해 오른 거는 3월에 1, 2, 3월에 오른 건 잠깐만요. 배터리 잘생긴 얼굴이 좀 찍혀고 요정 1, 2, 3월 오른 거는 개인이 사서 오른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사서 오른 거예요. 제 주변의 개인들은 다 팔았더라고요. 한 명 빼고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3년에 저희 금량을 177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와. 제가 2.65% 작년 연말에 이제 외국인 지분이 2.65였는데 지금 5.71이에요. 많이 늘어났구나. 많이 늘었다니까. 2배가 넘게 늘었네요. 그럼요. 2배 넘고 이게 특히 이게 3월 20일에서 3월 24일 주간에 저희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탑5 중에서 2등이 금량이었단 말입니다. 이 한 주에 755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주에 60% 올랐거든요. 이때가 많이 오른 거예요. 요 무렵만. 요 무렵만. 뭐 그런 거고. 다음 보시면
기자님 주가를 올린 거는 개인이 아니고 배터리 아저씨를 숭상하는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뭐 외국인하고 기관도 뭐 배터리 아저씨 숭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보시듯이 이게 이제 빨간색 있는 게 매수고 파란색이 매도거든요. 매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훨씬 많다는 걸 이제 보여지네요.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계속 들어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이제 뭐 제가 IR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말씀에 들어보고 그거 가능성 있겠다 한번 잡으면 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거고 그들도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2030년에 배터리 회사는 5개만 남을 거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등 리튬 개발 사업이 이제 우리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디테일을 다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리튬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우리가 리튬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뭐 동기라든지 과거의 이제 역사 우리가 이제 칭해 요모 그 개발하다가 열심히 개발해서 잘 해놨는데 그거 중국 애들한테 다 뺏기고 뭐 이런 얘기들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딱 들어보고 그 사람들도 뭐 자기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지 하니까 판단해보고 가능성 있겠다 이 회사 한번 투자해보면 하겠다 해서 하겠죠. 뭐 그래서 그런 거고요. 다음 보시면 제가 3월 31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요. 금요일 날 이제 BOFA라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저게 이제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제일 큰 데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뭐 이런 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 담합니다. 담화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는 좀 은행 베이스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고객들이 장기 투자하는 펀드들이 많이 고객이에요. 좀 안정적으로 오래 롱으로 가는. 아이고 경희준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주선을 해주셔갖고 뉴욕에 있는 펀드 매니저하고 제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전화 통화해서 지금 물어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왜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분이 자기 소개를 이제 한 150억 불 운용을 하고 투자 기간이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보고 투자. 진짜 롱이네요. 진짜 롱. 장기 롱입니다. 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이고 LG화학, 삼성 SDI 같은 이제 2차전지 밸류체인 주식들도 과거부터 사서 오랜 기간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그 리튬 그 광산 뭐 연모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갖고 호주하고 남미 쪽에 리튬 그 광산 개발 프로젝트 이런 거를 직접 탐방을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쪽에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전화를 한 게 DRC 콩고 리튬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양을 이제 배터리 만드는 회사나 그다음에 뭐 배터리 소재 만들고 뭐 이거를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그쪽이 아니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우리가 이제 리튬 개발 프로젝트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어떻게 진행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 그 우리 그 콩고 리튬 개발 프로젝트 관련해 갖고 진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제대로 공부해서 물어본 놈이 아무도 없어. 전화 한 번도 안 왔나요? 깊이 있게 고민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해요 안 해요 정도요? 해요 안 해요 정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게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완전 생판 처음인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리튬 뭐 하여튼 이런 이제 광산 개발하고 이거는 다 사기였고 하나도 제대로 진척돼갖고 뭐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사실 인식 자체가 계속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기사도 보면은 저거 뭐 되겠냐는 식으로 뭐 당연히 안 되겠지 이렇게 지금 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 일단은 될지 안 될지를 내가 판단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리튬도 잘 모르는데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뭐 그게 뭐 하루 이틀 해서 되겠습니까? 저번에 옆에서 보면서 조강권이랑 채굴권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뭐 국가 소유고 머리 아파. 그 머리 아프니까 나중에 다 개발 완료돼 갖고 리튬 나오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은 비슷해요. 떠먹여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금양 주가가 15배가 오를 동안에 작년 9월부터 지금 3월까지 리포트 하나가 안 났다는 거 아닙니까?
리포트를 쓰려면 그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갖고 리포트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귀찮은 거지, 힘든 거지. 뭐 딴 주식도 많은데 뭐 그냥 굳이 이거 뭐 많이 올랐는데 뭐. 그러니까 발포지 않는 회사라며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리포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를 탓할 게 아니고 15배가 주가가 오를 동안에 리포트 하나 안 쓴 한국의 증권사의 그 후진 문화에 대해서 사실 탓해야죠, 기자님께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건 제가 그쪽 문화를 잘 몰라서 잠깐 일단 온 거. 감사합니다. 20만 원이네. 왜 그래요? 문도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SR님 감사합니다. 진짜 궁금한 게 저는 일을 안 해봤으니까 업을 함부로 재단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는 저도 여쭤봐요. 리포트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돌려서 애둘러서 물어보죠. 이거 도대체 왜 안 나오냐? 이 정도의 지금 컨센을 오버를 하고 아니면은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들을 애널들이 좀 커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목표 주가를 일단은 레이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제 생각은 물어본 게 그럼 목표 주가 없애려 하고 기업에 대한 리포트만 쓰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 같은 거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리포트를 써서 기관들 상대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좋은 구조 자체가.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해서 투자해갖고 수익 나면 훌륭하네 해서 그쪽에 이제 기관 쪽으로 자금 들어. 그쪽으로 이제 주문 넣어주니까 수수료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거니까. 구조적인 좀 그런 한계가 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금양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원래 이제 시총 1조 미치면 이제 거기 스몰캡 담당이거든요. 예전에 스몰캡 담당으로 있다가 스몰캡 앱 쪽에서 쓸라 하다가 타이밍 놓친 거예요. 그치 2, 3천억 되는. 7월 24일부터 상가 저쪽 날아가니까 조 단위로 가니까 이제. 그래서 놓쳤고 조를 넘어갔잖아요. 이제 조 단위는 지금 4주잖아요. 4주면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우리 리포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쓰려고 하니까 야 이거 뭐 배터리 개발부터 이게 일식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갖고 이제 콩고 이것도 써야 되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 그리고 써서 이득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사실은 이제 쓸 수 있던 시점이 올해 1월달에 대략 한 2만 몇천 원 갔을 때 그때 한 2조 밑에 있을 때 그때가 쓸 타이밍이었는데 놓쳤죠 뭐. 놓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욕 먹어야 돼요. 금양뿐만 아니고 에코프로도 그렇게 지금 5배, 6배 올라갈 동안에 제대로 된 바이 보고서가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커브 몇 개 안 썼다니까. 김현수하고 몇몇 한 2-3개밖에 없어요. 초창기에. 처음 이제 이니시트 해갖고 이제 8만 원에서 12만 원, 15만 원 갈 때 그때 리포트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날라갈 때 리포트가 없었어. 이게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추천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바이 보고서도 아니고 그냥 리포트를 냈어요. 어떻게든지 위에서 데스킹이 나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럼 욕 먹나요? 욕 먹죠. 그럼 부담 욕 먹죠. 그럼요. 있긴 있겠구나. 그럼요. 욕 먹죠. 그러니까 타이밍 놓쳤다는 게 딱인 것 같네요. 타이밍을 놓쳐서 이제 불안한 것도 있고 이거 고증 같은데 써갖고 빠지면 그 욕 먹는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관들이 거기 공매도까지 쳐놓은 거면 더더욱 못 쓰지. 야 그거 왜 써 그러고. 위에서 또 이게 안 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청해 요모 그 개발 프로젝트부터 해서 이제 고생 해갖고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콩고 민주공화국 쪽에 이제 슬리퍼 사업하고 같이 해서 이제 거기하고 윈윈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하고 막 쭉 설명드렸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 뉴욕 펀드 매니저가 보통 우리 기관들한테 얘기하면은 듣는 동 마는 동 하고 슬리퍼 얘기하면 막 쳐웃고 이러거든. 참 한심해갖고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얘기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또 할 얘기 있으면 우리 배터리 사업한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2030년에 5개밖에 안 남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거다. CATL보다 우리가 기술력 더 좋다. 우리가 그런 얘기했고요. 얘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매니저가 엑셀런트하고 이제 임프레시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제가 요번에 좀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역시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이거 근데 이 아니고 아이 아니? 아이 맞습니다.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했죠? 웃기려고 했습니다. 웃기려고 한 거죠? 웃기려고 한 거예요? 웃기려고 한 거야?
여기 자꾸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안 그래도 내가 이 내용을 그 저기 선대 소장한테도 보냈거든요. 그랬더만 당장 전화 와가지고 야 같은 연대 나온 게 부끄럽다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보고 있는 아 그거 좀 틀릴 수도 있지 그거를. 아니 그럼 틀리면 고치면 되지 그걸 대놓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리고 임프레시브랑 다 그렇지 뭘 그냥 많이 뭐 또 안 바꿔줄 거야? 안 바꿔줄 거야. 이건 그대로 둘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하더만 진짜. 그래도 어제도 3시간 하시고 진짜 힘도 좋으셔. 그래도 내가 그 저기 선대소양보단 카트라인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경영이 더 높아. 경제 아니야? 정이지. 정시일까요? 정의보단 경영이 더 높아. 왜 이래 이거. 동기여서 가지고 또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말이야. 그래요? 예, 알고 보니까 72년생이더만. 빠른이에요? 빠른이더만. 나이도 어린 게 진짜. 다음 볼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예금은 해야 된다. 사실 저 비슷한 기사가 1월달 10,000원대도 있었고 15,000원일 때도 있었어요. 15,000원도 있었고 2만 있었고 좀 지가 좀 안다고 하는데 블로그 그랬다가 이거 금융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뭐 배터리 15억으로 배터리 어떻게 만드냐 100명 갖고 어떻게 배터리 사고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비웃고 그래갖고 니들은 그 15배 가는 주식을 놓친 거야. 젓가락 빨고 있고. 그래갖고 기껏 산 게 뭐 저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갖고 처물리고 있는 거지. 예금이나 해라 이 새끼야. 다음 그래서 이제 이 그 서지영 대표님 말씀이 샘을 푼돈을 벌고 꿈을 꾸면 노후가 달라진다. 이 선생님도 뭐 시인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음료 시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술 한 잔 드시면 더 아실 것 같아요. 깊이가 있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금양은 전체 주식 포트 중에서 10%에서 20%만 사세요. 많이 갖고 있으면 좀 파세요. 좀 제발 못방치하고 있으면 좀 팔라고 좀 있으면 5월에 그 저기 우리가 코스피 200 되면 개간들이 우리 공매도 치려고 주식 엄청나게 지금 빌려놨어요 지금. 좀 팔아요. 좀 그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좀 팔아. 10% 20% 남겨 좀 팔라고 제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안 팔았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죠. 그럼요. 제발 좀 파세요. 좀 이만큼 먹었잖아 이제 좀 줄여 좀. 하여튼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한 10%에서 20% 정도만 갖고 가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론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2030년에 글로벌 5대 배터리 회사 중에서 금양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맞죠. 거기에 동참하신 주주분들은 돈도 많이 번 뿐만 아니라 그 여정을 함께 한 거니까 대단히 진짜 뭐랄까 좀 뿌듯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도 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고. 그럼 100% 된다고 말씀도 절대 그럼요. 100% 절대 되진 않죠. 이제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잘 뭐 회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하고 뭐 저도 포함해서 같이 이제 잘 극복해 나서 해야 그게 이제 그 꿈이 실현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저 유광지 지장님이 이제 경영 능력이 탁월하시고 워낙 이제 젊었을 때 온갖 고생들을 다 해보셔갖고 제가 봐서는 대한민국 그 CEO 중에서 탑 3 안에 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단 재산은 지금 50위권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한 15등이에요 지금. 그 형님 그렇게 15등이에요. 광주현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광주현 제가 무릎도 무릎 가벼워. CJ 그 이재현 있잖아요. 걔보다 우리 회장님이 돈 더 많아. 야 광주현이 아주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야붕. 옛날에 광주형이 아니라니까 지금. 옛날에 재산 900억인 광주형이 아니라니까. 지금 4조면은 2조가 넘어요. 2조. 지금 40%니까. 그렇죠. 좀 있으면 김범수 넘어서겠네. 정말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다가 돈이죠. 그럼요. 다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물론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양과 같이 그 장대한 꿈을 같이 꾸는 모험을 함께 한번 해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포트에서 한 10% 20%만 이제 갖고 가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선택은 투자자와 주주분들께서 이제 선택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거는 자유고, 저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꾸 배터리가 뭐 입 나불나불 거려갖고 뭐 25배 올렸네 뭐 이런 얘기 쓰면 저야 감사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그러면 일 잘하고 있다. 일 잘하고 그럼 저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 댓글에 남겼는데 그 LNF를 추천 안 하신 예, 이유가 예. 이것 봐요 1년 동안 안 오를 것 같아서 안 했잖아요 라고 결과물을 보여주셨더니 어떤 분이 진짜 예. LNF 주주신 것 같은데 예.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요. 뭐 이렇게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예. 당신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고. 내가 슈퍼맨이냐? 그 수조원 자리를. 그러니까 수준자리 내가 얘기했다고 안 누르면 그 회사가 이상한 거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뭐 많이 그렇게 지 위주로 답답하시죠? 생각해. 그렇게 내가 얘기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돈 모아가 갖고 와요. 내가 좋다고 하고 내가 올려줄게. 그 저기 직원들끼리 그 주주들끼리 십시일반 해갖고 1조만 갖고 와봐요. 내가 그 1조 받고 LNF인데 좋다고 얘기해줄게 내가. 여러분 그리고 뭐 항상, 공짜로 처먹으려고 그래 새끼들이. 항상 진짜. 말씀드리지만 농담과 진담은 조금 좀 구분해 주세요. 진담이요. 1조 갖고 와야지 내가 좋다고 얘기해 줄 거야. 모아갖고 1조 갖고 와라 그래. 그럼 저번에 합의금이 싶으면. 얼마였죠? 예? 합의금이 몇백 조였죠? 어떤 거요? 저번에 그 저기 3% 쉬는 200억이요. 200억, 200억이요. 예. 좀 더 올라갔구나. 예. 그럼 1조는 내 양심을 파는 돈이잖아요. 내 양심은 1조짜리야. 함부로 뭐 푼돈으로 사갈 생각하지 마. 제 무릎은 가볍습니다. 농담이야 진짜. 아까 오야붕 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유 뭐 그냥 이게 편하게 방송하는 거지 실제로 뭘 하겠어요. 그냥 귀엽다고 생각해 줘요. 그냥 귀엽다고. 예, 그렇게 봐주세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보다도 저희가 더 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요 짤이 많이 돌았죠. 예. 이게 3조 9천억이 우리가 4조 2천억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루버가 생각난다. 저렇게 낡은 회사가 시총 4조 2천억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고 지금 4조 5천억이야. 놀랐어 우리. 시총이. 예. 야 3천억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며칠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무섭네요. 차이가 계속 더 벌어질 겁니다. 미래에셋은 나중에 우리 반토막도 안 될 거예요. 그 지금 저번에 원래는 그 회장님이 하는 그 비슷한 기업 있잖아요. 1차적으로 잡아야 그 이름이 뭐였죠? 그 회사가? 그게 이제 동진 세미캠. 그 1조 7천억이에요. 이제는 저 밑입니다 이제.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죠 이제. 격세지감이네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동진 세미캠,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첨보 이런 걸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런 거는 다 우리 회사보다 비쌀 이유가 없다. 제가 다 제꼈잖아요. 원래 그게 정확한 밸류에이션이라니까. 내가 밸류에이션 전문가라서 딱 알지. 딱 보면 견적을 보면 딱 알지. 다음 보시면 지금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거 제목 하나 바꾸고 방향을 조금 틀면 달라 보입니다. 아까 위에 가시면 아니 왜 이쪽을 찍냐고. 이게 정면샷이라고 보면 고개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우리도 이거 좋은 건물 있어 지금. 그 퀀텀센터. 퀀텀센터. 퀀텀센터인가요? 에너지 기술 컨텀센터 이거 지금 이거잖아요. 짓고 있는 거죠? 짓고 있는 거 거의 다 지었다고. 우리도 우리 번쩍한 10층짜리 건물 있어요. 왜 이래 이거. 왜 맨날 건물만 찍어갖고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거만 찍냐고. 이쪽에 건물이 더 좋은 건물이 있는데 이건 빼고 찍냐고. 내가 내 말이. 그래서 오늘 썸네일 만들 때 이제 요걸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힌트를 좀 드리긴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음 이렇게 보시면 보니까 격세지감이. 그러니까 다음 보시면 쓸데없이 본사가 사실 삐까번쩍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에셋증권의 빌딩이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지으니까 주가가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옛날부터 이게 본사 건물 휘황찬란하게 지어갖고 그 회사 주가가 유지된 적이 없어. 저기 용산에 보면 아모레퍼시픽 건물 있거든요. 그걸 멋지잖아요. 그거 짓고 고점 찼어요 주가가 그 이후에. 마침 맞게 또 그러네요.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NC소프트도 그 판교에 멋지게 본사 지었잖아. 그렇게 주가 개판이야. 하이브도. 네이버도. 하이브도. 그러니까. 희한하네. 본사 건물이 삐까번쩍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직원들 가서 일하는 건물인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삐까번쩍하게 지어놓으면 거기 들어가는 직원들이 좋지. 주주들한테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치. 직원이랑 주주를. 그러니까요. 그건 직원들 좋은 회사지. 주주들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미래에셋 거기 빌딩 나도 가봤거든요. 진짜 최신식으로 지어놨는데 너무 쓸데없이 의리하게 지어놨어. 그게 뭐 손님도 왔다 갔다 하는 장소도 아닌데 왜 거기다 돈 쳐바르고 있냐고. 주주들 매장인 한 푼에 더 해줘라 새끼야.
그래서 사실은 예.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요게 본사거든요. 예. 요 건물. 왼쪽 이게 본사. 예, 본사 건물. 예, 본사 건물인데 예. 이게 이제 흐름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저 흐름하고 낡은 건물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잘 저 안에. 안에.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 처음 내가- 갔을 때 너무 예, 깨끗했다. 예, 너무 깨끗해서 아. 야, 이 사람 되겠구나. 이 사람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나도 이 사이고 한번 저기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본사 건물이니까 뭐 50년 된 본사 건물이 50년이나 됐는데 그게 뭐 삐까번쩍할 이유가 뭐가 있으며 아니 청소만 잘하고 직원들은 근무만 잘하면 되지. 그거는 뭐 어리번쩍하게 지으면은 뭐 직원들만 좋지 주주들 좋은 게 뭐가 있냐고. 심지어 저희 갔을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예. 회사는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예. 돈 내고 먹어야 돼요. 100원씩 내야 돼 우리는. 그거 너무한다. 예? 그거 너무하네. 그 100원씩 모아갖고 연말에 불이 똑게 한다니까. 아. 예. 좋다 그거.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좋네. 아니 그런 이제 사소한 비용 한 푼이라도 더 아껴갖고 예. 그걸로 일단 직원들 월급을 많이 주고 우리가 5,500이라니까 연봉이. 이거 되게 세더라고요. 예, 에코프로 비용보다 우리 더 많이 주더라니까. 좋은 회사네. 예, 예. 그런 거 쓸데없는 커피 타 먹고 그 다음에 이면지 안 쓰고 이런 거 모아갖고 직원들 월급 더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순익 나와서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가게끔 해야 그게 제대로 된 회사인 거지. 그다음 요게 이제 그 저희 본사에 네. 저희 서울에 요 사무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사동에 부산 지사동에 공장이 하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복림동에도 공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장 자꾸 세개네. 예, 이거만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여기도 다 있다고. 요거 로드뷰로 찍은 거 가지고 요즘 화제가 되는 거죠? 다가 아니라고. 아 오늘은 폭주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유 갑자기 다음 보시면 업전에서 또 폭주하시네. 네, 다음 보시면 금양은 글로벌을 했습니다. 어. 우리 저기 대한민국에 있는 건 몇 개 없고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연운항 저기 내몽고 공장부터 해서 이제 연운항 공장 해갖고 뭐 다 세계 각지의 공장들이 다 있어요. 예. 이 공장 시설 봐요. 이거 이렇게 다 있다니까. 아유 저기 자꾸 로드뷰에 저 사무소 하나만 딱 등근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으리으리한 공장들이 해외에 다 있다고. 아, 내가 지금 웃겨갖고 진짜 아직도 그거 그 처음에 우리 그 깔라고 그 대놓고 음해하려고 기사 썼던 거기 보면은 이제 직원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 되냐 뭐 이런 어떻게 만드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본사만 100명이고 여기 1000명씩 다 근무해요. 진짜 답답하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해외 영업망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예. 중국에 6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미국 사무소도 있고 독일 사무소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다고요. 파키스탄은 공장도 있다 네. 우리가 글로벌하게 다 이게 발을 뻘치고 있는 제가 이 세계를 무대로 호령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요런 저기 있었어요. 여기 저기 댓글로 예. 저기 TV에서 이제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파키스탄 어느 지역에 소금 광물로 기념품을 만든 지역이 있었습니다. 걸어서 세계여행. 예. EBS 거. 예. 그래서 보니까 그게 리튬 있지 않을까. 붉은색 소금 광물 지역이거든요. 이더군요. 꼭 한번 알아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이거 다 조사했습니다. 벌써. 파키스탄도요? 파키스탄. 우리 파키스탄 공장 있으니까.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파키스탄 지역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리튬 광산이 있다는 이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키스탄에 있는 직원이 날아가서 확인했어요. 예. 아프가니스탄 진짜 있었어요. 아 진짜로요? 진짜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리튬 광맥은 다 확인했다니까. 조사까지 다 끝났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은 지금 대유엔 제재를 받고 있어갖고 거기서 리튬 개발해봐야 수출할 길이 없어요. 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만 찜해놓고 그냥 묻어놓고 왔어요. 아프간은 그리고 조금 위험하긴 하지. 예, 그렇죠. 위험한 건 괜찮아. 우리는 위험한데 많이 다녀갖고. 내몸 야 그럼요. 내몸 위험하죠. 콩고 민주공화국 내전하고 난리도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험한데 다녀본 우리 저 금양만큼 그런 험한데 많이 다녀본 회사가 없어요 사실. 뭐 해봐야 뭐 내부 해봐야 뭐 저기 저 판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양복 입고 뭐 탁 빼입고 뭐
자기들끼리는 잘난 척하지. 걔들이 뭐 저 내몽고 저기 뭐 내몽고의 그 뭐 고비 사막을 한번 가봤겠어. 아니면 칭하이 뭐 해발 4,000m 칭하이 연못을 한번 가봤겠어. 우리는 다 가봤다고 공장도 짓고 거기다가. 너네들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기들 잘난 척하지. 기껏해야 뭐 중국 상해 가갖고 뭐 중국 애들하고 접대 받고 뭐 그래서 샬라샬라 해서 뭐 좀 하고 했겠지. 홍콩이나 몇 번 더 들고 인도도 뭐 뭄바이나 한번 가보고 했겠지. 호텔이나 몇 번 들락날락 했겠지. 콩고 민주공화국 그 정글을 네가 가봤냐고. 거기 저기 전개 안 되죠? 전개 안 되죠. 전개 당연히 안 되지. 아우 살벌하겠다 거기 좀. 예. 우리가 스케일이 다른 회사예요. 다음 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건 기사 내용인데 네. 예, 부산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말 현금성 자산은 263억 원 수준이다. 이게 이제 돈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도 없는데 무슨 공장 짓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죄송한데 미안한데 우리 회사 자기 주식 200만 주 있습니다. 예. 240만 주 있었는데 예. 그 40만 주는 이제 이번에 아데수에서 나도 2만 주 받고 우리 허이사님 8만 주 받고 40만 주 하나 가져갔고 직원들 포상했고 그래도 200만 주가 남았어요. 와. 200만 주면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 8만 원이잖아요. 예. 1,600억입니다 우리. 자기 주식만? 1,600억입니다. 여차하면 그거. 그럼요. 이거 팔아야죠 이제. 이제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이거 팔아야죠. 이거 갖고 뭐 시장에 던져 갖고 팔든 아니면은 이제 뭐 EB 같은 거 발행해서 하든 뭐 예. 하여튼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현금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돈 쓸 일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건 관련해서 앞으로 돈들 쓸 일이 많은데 너네들 저 IB 쪽에 관심 있는 애들 한번 얘기 좀 해봐 하니까 미래에서 NH, KB, 신한, 메리츠 증권이 지금 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딜 따가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너무 문제는. 돈 없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돈 주려고 줄 서 있어요. 미래에서부터 해갖고 대한민국 IB 쟁쟁한 5군데가 우리 회사에 다 줄 서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네 돈 걱정이나 해라. 너네 집 저기 뭐야 너네 그 아파트 대출금 갚는 걱정 대출이자 걱정이나 해라.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대출이자. 뭐래서. 참. 누가 아침에 참 저한테 집 있냐고 하셨는데 집 한 채 있어요 저도. 예. 잠실에 그 고급 아파트 있다고 그렇게. 저요? 예. 저기 아까 댓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헛소문을 진짜. 뭔 소리야 도대체. 아니 내가 그렇게 있더라고. 내가 자꾸 내 물어보려고 했어 내가. 아니에요. 잠실 아니죠? 잠실 아니에요. 잠실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더 아둥바둥 살아요. 예. 물론 잠실 아닙니다. 잠실 간다고 해가지고 뭐 하고. 한님의 질문은 그 IRA 최대 수혜주 요거는 조금 정리를 따로 할게요 제가. IRA 최대 수혜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다 수혜를 받아. 쓸데없는 자꾸 질문하지 마. 왜냐면은 지금 LNF가 요즘에 가장 좋다 그래가지고. LNF 빨리 팔아요. 에코프로비엠 사요. LNF 팔아갖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됐죠? 물어보지 마 앞으로. 진짜. 이건 뭐예요? 700원 시절에. 그 다음에 요새 요 얘기 많이 하더라고. 2차 전지 테마주 금량 과거 탐구해갖고 뭔가를 자꾸 까야 되잖아 지금. 공매도 세력이 뭔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 칠 거여서 그러나? 공매도 쳐놔서 그렇겠지. 공매도 친 애들 기관들이 이제 뭔가 떨어뜨리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빠떼 아저씨 저 새끼가 자꾸 나발 밀고 다니니까 애 새끼들이 빠떼 아저씨 믿고 에코프로 주지 에코프로 BM주들이 물량을 안 놓잖아. 그러니까 배터리 아저씨를 어떻게든 이제 좀 흠집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닐까라고 나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뭐 금량이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이주 시세가 말이 되냐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량이 옛날에 뭐 10여 년 전에 이제 되게 뭐 작전하던 주식이었다. 그때 아이러브 스쿨인가? 아이러브 스쿨. 그 당시에. 그런 얘기 다시 이제 막 꺼내갖고 그 얘기하세요. 저도 만나자마자 여쭤본 거. 블로그 막 하고 막 다시 뜨더라고요. 아이러브 스쿨하고. 아이러브 스쿨에서 망친 회사를 저희 회장님이 물려받아서 회생을 시킨 겁니다. 그 작정꾼들의 회사를 망쳐놓고 해외로 다 날랐는데 우리 회장님이 35살에 이게 내가 이 회사를 맡아갖고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지. 내가 여기서 한번 물러서면은 이 평판이 평생 가겠지라고 생각하셔갖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그 회사를 물려받아갖고 200원부터 시작해서 8만 원까지 올린 겁니다.
아, 광정은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죠. 대한민국에서 그 제가 보는 CEO 중에서 그 세 손가락에 든다는 거잖아요. 진짜 얄짤 없네요. 예, 제가 그 세 손가락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LG 권영수 부회장, 그 다음에 이동채 회장, 그 다음에 그 유광지 회장님이에요. 같은 급이라고 나는 봐요, 진짜로.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이 금양이라는 회사를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2030년에 글로벌 이제 배터리 5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결국은 이 모든 거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죠. CEO가 제일 중요해요. LNF에 이동채 회장 같은 CEO가 없잖아요. 하나씩 다 줘야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좀 마트가 어느 정도 전상화돼가 조금 좋아져서 주가가 한 700원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요? 네, 그때 당시. 그때 이제 저기 회장님이 서울증권 있다가 내려갔으니까.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증권사 출신이어갖고 문제 있다라고. 예. 또 저기 제보가 하나 왔어요. 그런 글을 누가 퍼나른다고.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아, 열심히 하라 그래. 걔들도 죽기 직전에 뭐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뭐 저기 무릎 빠져 죽기 일부 직전인데 뭐 호적이라도 좀 해봐야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겠지. 그게 지금 먹히겠냐? 아, 미치겠다 진짜. 다음 뭐야? 그래서 그래갖고 700원 정도 죽었어, 올라왔을 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 회장님 선배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그 광지 한번 보자. 해갖고 가니까 그 사람 선배가 너네 회사 그거 네 대주주 이만큼 저기 회복하고 한다고 고생했는데 너 700원 그 지분 다 넘기면 너 700원짜리 그 주식 내가 900원에 사줄게. 니한테 다 넘겨라. 30%나 많이 준다는 거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때 회장님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뭐래요? 형 오늘이 형 보는 마지막일 것 같다. 평생. 다시는 안 돌려보냈어요? 예, 다시는 안 받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700원의 대주주 물량을 받아갖고 900원, 700원짜리를 얹어서 900원 받아갖고 그걸로 자기들이 이제 테마를 엮어갖고 작전해서 팔아먹겠다는 거거든요. 그 걔들이 제시한 게 그런 형태로 코스닥에 작전하는 주식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형 다시는 이제 이게 나 보는 마지막이야. 다시 연락하지 마 하고 그 형하고는 절교했다는 거. 우리 회장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익한다고요? 니들이 참 고생이 많다. 이게 이제 이때 2021년 1월달에 그때 이제 박현주 회장이 애널리스트를 쭉 모아놓고 박현주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미팅에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행사잖아요. 막 악플 나오고 직원들이 열심히 상처를 막 가면서 선풀만 남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비상이 걸리고. 요즘에는 조금 이제 많이 요 콘텐츠는 좀 재미없죠 이제. 관심 없죠 이제. 이때 하신 말씀이 회장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 LFP가 4만 개보다 낫다. CATL이 LG화학보다 우수하다. 중국 전기차는 싸고 경쟁력이 있다. 테슬라는 혁신기업 몰빵 투자해야 된다. 이런 유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3%에서 그렇게 열심히 밀고 있는 바로 그 주장 그대로예요. 이러니까 문제죠. 이러니까 회사가 그들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증권회사라는 거는 그 회사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회장님이 완전 방향을 잘못 잡아갖고 거기 그 회사에 돈을 맡긴 고객들의 돈을 계속 깔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직원들이 회장님 틀렸습니다. 방향을 트셔야 됩니다라고 과감하게 진언할 수 없는 조직 문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세 주가가 그 모양인 거죠. 금양보다 못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다음 보시면 1만 공개하지 말고 2, 3을 공개하라고. 딴 데는 막 맨날 뭐 지배구조 어떻고 얘기 막 하면서 사실 지배구조 얘기하면 미래세 증권이 이 뻥끗 할 수 없는 회사야. 그거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 다음 보시면 SK온이 이게 얘기했었던가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난주에 하다가 여기서 멈췄어요. 넘어가요. 이제 다 별 중요하지도 않아 이제. 다 나온 거잖아. 예. 넘어가. 넘어가. 이제 됐어. 이것도 뭐 대충 그냥 넘어가. 넘어가. 또 넘어가. 이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8대 종목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추석 특집 대예측 한번 했었잖아요. 저게 벌써 와 설도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6개월 전입니다. 10월달에 했죠. 9월달일 겁니다. 9월이면 10월. 그렇죠. 9월은 10월. 6, 7개월 됐죠. 6, 7개월 됐죠. 그때 제가 밸류에이션 한번 해드렸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거 요즘에 댓글 달리는 거 알죠? 이 방송 미리 봤었으면. 그건 못 봤어요. 그 얘기만 하셔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저게 떠가지고 저거 오셔가지고 하는데 이걸 봤어야 되는데. 그 얘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 제가 이렇게 다 찍어갖고 얘기했었고요. 3년 후에 성지 이야기다. 내가 3년 뒤에 한번 봐라. 내가 깜짝 놀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본 사람들 다 비웃었겠지. 설마 그렇게 될 거냐 하고 많이 달렸었어요. 예, 긴가민가 했겠지. 이 새끼야 니들이 뭘 알아가지고 마태야 씨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자꾸 의심이나 하고 하니까 니네들이 돈 못 버는 거야. 그따구로 할 거면 예금이나 하라고 새끼야 진짜.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다음 보시면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순위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형태로 순위가 제가 매겼고요. 상승 계력을. 그때 적정 주가를 제가 계산한 게 에코프로가 704만 원, 포스코홀딩스가 846원에 기록됐는데 22월 2년 9월 6일이었네. 그때 추석이. 그때 당시 에코프로가 11만 원이었고요. 3월 24일 기준으로 45만 6천 원이니까 상승률이 315% 상승했었고요. 이거 50만 원까지 갔잖아요. 예. 상승 계력 남은 게 1,444%. 아직도? 예. 여기 간다면 이렇게. 예. 포스코홀딩스가 846만 원의 적정 주가고 그때 25만 2,500원. 3월 24일이 3만 2,200원이었는데 지금 39만 원인가요? 지금요? 예. 오늘 39만 2천 원이요. 예. 좀 올라서 이게 숫자가 좀 바뀌었을 텐데 그 오르기 전에는 28%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훨씬 올랐어요. 2,527%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에코프로 BM이 103,800원에서 124% 올랐고 남은 거는 한 700% 더 오를 거 남아 있고요. LG화학이 12%밖에 LG화학이 많이 안 올랐네. 계속 70만 원 언저리예요. 예. 1,400% 앞으로 올라갈 일 남았고요. LG화학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포부는 내가 있으니까 역시 LG화학 얘가 제일 요 안에서만 놓고 본다면 얘가 제일 안 오르긴 했다. 얘랑 이노? 지금 이노는 안 살라고. 더 안 사요? 이노는 좀 석 죽었어. 이 새끼 저 거짓말 치고 이래갖고 짜증나 새끼. 그 23년에 그 흑자 난다 그랬었거든요. 안 났잖아요. 안 내고 지금 24년을 미뤘다니까요. 이 새끼 저는 거짓말하는 새끼들 좀 나쁜 새끼들이야 지금. 하여튼 뭐 그렇고. LG화학이 좀 땡기네요. 역시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안 오르는 애가 얘밖에 없어. LG화학하고 에코 BM을 좀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포스코홀딩스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요번에 그때 그 첫 인세를 제가 1,200을 받았거든요. 일단 이제 와이프 주머니에 가 있습니다. 다시 뺏어 와야 됩니다. 와이프 론으로 아내 론으로. 저기 주식 내가 실력 내가 보여줬잖아요. 여기 더 태워갖고 더 벌어야지 하면서 잘 얘기해갖고 원활히 잘 질질. 문제만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잘? 나오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힘들죠. 거짓말을 많이 해야죠.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첫눈에 반해갖고 뭐 이런 얘기부터. 진짜 숨소풀도 거짓말이래요 또. 거짓말이야 그 진짜. 아들내미 보고 또 일러요. 진짜 또 일러요 또. 아빠 또 그렇다고 일러면 또 어떻게 하려고 또. 중에. 다음에 선생님 만나면 용돈 줄게. 다음. 그러니까 이제 아예 모르든지 모두 꿰차든지 해야지 벌고 어설프게 알면서 나대는 것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릅니다. 지인 추천으로 12년 전에 에코프로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만 연결하고 묻어두었더니 6,000% 이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60배. 60배. 1,000만 원 나왔으면 6억 된 거예요? 6억 된 거예요. 12년 전에? 12년 전에. 이런 사람이 돈 번다니까요. 너무 부럽다 진짜.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금량도 그때 4,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8만 원이니까 20% 오른 거예요. 1년에 20% 오른 거예요. 1년 20% 동안에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저희 회장님 그 신문기사 난 거 보고 이 회장님 너무 멋있다. 사서 그 20배 났고. 제가 이게 저 아저씨 좀 머리도 벗겨진 게 좀 솔직해 보이고 좀 진솔 담백해 보이네. 그냥 사봐야지 해서 산 사람이 지금 20배 났고. 중간에 주식 좀 해갖고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은 4,000, 5,000에 산 사람은 5,500원에 팔아먹고 6,000원, 7,000원에 산 사람은 8,000원, 9,000원에 팔아먹고 샀다 팔았다 해서 100% 먹은 놈도 잘 없어. 어설프게 아는 인간이 제일 위험하다니까요. 뭐 자꾸 올려봅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삭제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심플하게 예.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주식을. 음. 자꾸 아까 뭐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어제 그 성대 소장님이 이제 일요일 날 이제 특집 방송으로 그 IRA 이제 그 심층 분석 방송 하던데 예.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 그런 거 분석하고 있습니까? 아 왜 열심히 하셨는데요? 아 쓸데없다니까 그런 거. 잘 되겠지. 알아서 잘 하겠지. 회사 믿고 가면 되지. 뭐 규정이야 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뭐 돌아가든 뭐 타넘고 가든 그 회사가 다 알아서 한다고. 훌륭한 회사는 그러니까 금양같이 훌륭한 회사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듯이 콩고에 내전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서 휴전을 시키든지 화해를 시키든지 아이고. 예? 뭐 알아서 다 하지. 그러니까 길을 찾고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경영 능력이고 그걸 한 회사가 훌륭한 회사니까 그런 훌륭한 회사에 투자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좋은 회사에 투자하니까 특히 현대차 같이 그런 회사에 투자하니까 아예 했는데 지금 2019년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전개될 거를 부산에 있는 금양이라는 발포제만 내서도 알았는데 현대차는 모르고 있다가 막판에 쳐맞아가지고 예. 이거를 주네 안 주네 또 막 국회의원들 움직여갖고 미국 막 보내가지고 쌩 난리 치고 그래도 결국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CEO가 중요하다니까요. CEO가.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알롱하지 마요. 머리 나빠져. 네? 처음에는 나도 이제 자근자근히 설명해 줬는데 예. 설명해 주면 또 물어봐. 어차피 또 여기서 또 이상한 얘기 듣고 가고 또 불안하다고 또 설명해 달라 그래. 그것도 얘기해 주면 또 어디 가서 또 이상한 얘기 듣고 가서 또 불안하니까 또 설명해 또 그래. 예. 그냥 샀으면 3년 동안 묻어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지 마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당신이 망하든지 돈 벌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뭐 그걸 뭐 자꾸 TV 보고 뭐 하는 거야. 그 저기 밥을 안 쳤으면 그 밥이 이제 이게 뜸이 들어갖고 밥이 익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거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밥이 서리지 그게 밥이 되겠냐고. 확실히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기자들이 그래서 예. 주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어설프게 알아서. 예. 그러니까요. 이런 애들이 그렇다니까요. 예. 엑스도 모르면 입을 좀 다물어라 좀 제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한 척하고 진짜 지랄이야 정말. 여기 보면 특히 곽상준이 이 사람이 그 얘기했거든요. 2차 위험한 신호 나옵니다. 정말 섬뜩합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골에 있는 할머니가 전화를 했대요. 2차전 주식 좀 사주세요. 이게 지점장이니까 PB니까 이제 주식 브로커잖아요. 주식 격언이잖아요, 그게. 예. 근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주면 되잖아. 예. 사주면 되는데 섬뜩하다 해서 지가 말렸다는 거 아니야. 왜 말리고 지랄이냐고. 그냥 브로커 뭐 사달라 하면 사주면 되지. 그러면서 이게 고점 신호 나면서 막 떠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된다고.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브로커는 뭐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사주면 수수료가 생기고 거기서 내가 월급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돈 벌든 말든 나는 상관없고 사달라고 그러면 그건 깔끔하게 사주면 돼. 근데 그걸 내가 막 막잖아요. 그건 내가 뭔가 이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막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건데 예. 대개의 경우에 그런 확신은 잘못된 확신입니다. 자기 고집이고 자기 아집이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제가 이제 1998년에 이제 IMF 때 300포인트 할 때, 280포인트, 300포인트 할 때. 진짜 아예 옛날이었네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창구 직원이었고 이제 저희 대리님이 뒤에 계셨는데 대학 여대생이 왔었어요. 와갖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갖고 지금 이 정도 가격이 예. 주식형 펀드를 좀 들면 어떨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리님이 잠깐만 너 일로 와봐라 이래가지고 손님 이쪽 와보세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조용한 데 데리고 와서 야 이게 젊었을 때 그렇게 주식형 펀드 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러면 인생 조져. 꼰대! 예. 너 예금해야 돼. 그래서 예금을 시켰거든요. 예. 300포인트 했다니까. 그때 300포인트 했다니까. 신동 오르는 게 주식인데. 예. 그때 가입했으면 1년 만에 1000포인트 찍었어요. 3배 수익 났다니까. 야. 그 짓을 지금 곽상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지점이나 직원들의 지금 이 여의도나 뭐 그다음에 기타 기관들이
2차 전지가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으면 예. 이렇게 자신 있게 손님이 와서 사주세요 하면 그냥 사주면 되는데 사주면은 사주고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챙기고 그러면 끝인데 그거는 지가 나서 갖고 주제 넘게 막 말리고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섬뜩한 신호다 막 이런다는 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300포인트 이런 최바닥에는 사람들이 이 주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 이렇게 너무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갖고 예. 그 자신 있게 펀드를 들러온 사람들한테 펀드 들지 말라고 증권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랑 지금 판박이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섬뜩한 신호긴 한데 그거는 당신 곽산중 지점장 당신의 미래에 관련된 섬뜩한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당신이 고집을 안 부리고 계속 그따구로 나가서 막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2차 전지 거품이야 반도체가 가야지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너 당신 1년 지나가지고 옷 벗을 거야 진짜.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1년 이상 그 지점장 자리 유지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저기 연미사가 배터리 아저씨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별로 신경 안 쓰시는 얘기하지 말고 네가 뭐 얘기해봐야 뭐 사람들이 꿈쩍이나 하겠냐. 신경 안 써요. 예. 가시죠. 예. 요새 내 얘기 많이 해. 이제 못 견뎌서 많이 하고 심지어 리서치 센터에서 나를 저격하는 보고서까지 내요. 예. 야, 이 새끼야 자신 있으면 전화하라고 새끼야. 내가 다이다로 붙어줄게. 토론 배트 신청하면 내가 당장 달려가고 내가 한번 얘기해 준다고. 내가 결투 신청하면 남자답게 내일 당장 뒤지더라도 총 들고 나와야 그게 남자지. 꼬랑지 숨기고 뒤에서 뒷담 하나 드디 까고 하는 게 그게 남자냐 새끼야. 야이 아이야. 고추 떼라 새끼야. 아유 진짜 씨. 나 너무 무서워 오늘. 진짜 힘들다 오늘. 내가 꼬우면 전화라는 얘기를 6개월 전부터 계속 했는데 전화하는 새끼 한 놈이 없다니까 진짜. 아유 쪽팔리는 줄 알아. 단체로 3,000명 뭐 이 정도 될 텐데 한 명을 못 당해갖고 그렇게 짤줄매냐. 또 불쌍해 죽겠다 인간아. 아유. 참. 이게 이제 지금 3%의 문제점이 돼갖고 이제 말씀드릴 게 이게 반미 친중이 너무 심각해요. 예. 이거 좀 지나가는 이슈인데 이거 여기 나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2026년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 공장 생산량이 국내 14배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반도체 몰락이 재현될 우려도 있고 뭐 이런 예. 얘기하면서 북미 지역 가동 또는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이 13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요. 심어주는 거예요. 미국은 나쁜 놈이다.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어주는 거라고 이게.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왔다고요. 북미 지역에 전기차 가능 생산 대수가 1135만 대고 이제 그때 배터리 캐파가 567기가와트인데 예. 한국은 32밖에 안 된다. 이거 큰일이다. 우리나라 이제 산업이 다 뺏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북미 지역만 있고 중국은 없어요. 중국에 지금 LG엔솔 공장이 지금 한 150기가가 되고요. 예. SK 공장도 중국 공장이 꽤 큽니다. 예.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아니 그 중국에 공장 짓 때는 이 뻥끗 안 하다가 예. 왜 미국 공장 짓는 것만 갖고 시비하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너네가 반미 친중이라고. 다음 봐요. 네, 다음 보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배터리 공장을 현지화한 이유는 있어요. 따로. 명확하다. 네. 배터리 무겁다고요. 그래서 이동의 용이성, 접근성. 돈 많이 들어요. 그 운송비 장난 아니라고요. i5만 해도 500kg고 허머는 2톤인데 2톤짜리 싣고 가봐요. 그거 얼마나 운송료 많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근처에 지어야지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차 개발 단계부터 이게 협력해갖고 이제 스펙을 계속 완성시키더라고 맞춰가면서 이게 진행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우리하고 관련된 건데 리튬 미세 가공 이제 하거든요. NCM 811 이상은 리튬 미세 가공을 해야 되는데 미세 가공해서 리튬의 크기를 줄인단 말입니다. 근데 크기 좀 미세하게 만드는. 완전 미세하게 10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미세먼지급으로 리튬을 작게 만드는데 만들어 갖고 한국에서 만들었다 쳐요. 만들어 갖고 미국 보내면 그 사이에 떡진다니까. 그 다 근처에 지어야 돼. 그래서 딱 근처에 공장을 짓는 거라고. 이거는
이게 뭐 보조금 이런 거 관계없이 그거 안 줬어도 미국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 예, 미국이 져야 되고 유럽에도 지금 지어 있잖아요. 거기 보조금 안 받고 다 지었잖아. 이거 하기 전부터 한국에는 배터리 공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딱 그 캐파만 있고 없었다니까요. 이거를 근데 이제 막 얘기해갖고 아 미국 놈이 우리 산업 다 뺏어가네 막 이런 형태로 해갖고 이슈 파이팅 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새끼들이 반미 친중주의자라서 그런 거죠. 다음 보시면. 네. 그래서 이거잖아. 이게 얘가 그 이영수 대표라는 애가 요새 이제 막 그때 3%에서 한번 키워줬거든요. 뭐 하는 분이야? 이게 IT의 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신문 출신의 예. IT의 신 이래갖고 이제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유튜브를 한 몇천 벌어보겠다고. 네. 이제 막 책도 내고 깜짝깜짝 거리는 애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있는데 이제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3%에서 한번 출연시켜주면 엄청난 성은 입는 거 아닙니까? 또 네임밸류가 그러니까 많이 그렇죠. 유명해지죠. 많이 유명해지죠. 자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도 확 늘어나고. 레퍼런스도 좋아져. 그럼요. 예. 그래서 얘가 그때 이제 3%에서 나를 저격하는 그날 얘가 나왔다고. 그래서 나가고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뭐요? 그 미국이 한국 기술 뺏어가려고 지금 저러는 것 같다. 그 얘기를 3%에서 처음 했다고요. 이대로 가면은 옛날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 기술을 다 뺏어갖고 일본 반도체 회사들 다 잡아뜨렸는데 네. 이제 미국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을 잡아뜨리려고 한다. 네. 그럼 미국 정부의 음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때.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얘가 방송 활동이 많아졌어. 3%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왔고 지금 주식초등학교 나와서 기술 다 토해내 미국이 한국 기술 뺏어서 미기업에 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이거 비슷한 얘기 저기 서정대 앵커님도 하시더만 그때. 뭐야? 어떤? 그거 엑셀로 막 다 내려갔다고. 그렇죠. 그걸 막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래요? 3%의 농가에 당시 넘어간 거라니까. 아니 저는 그냥 3%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그러니까 3%에서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하면은 그게 막 신문 기사 이런데 막 돌아다녀서 상대. 아니 엑셀을 내놓으라는 것 자체가 원천 기술 뺏어가겠다. 아니요.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엑셀 내가 그거 뭐 어떻게 원천 기술 들여다봐? 그거 안에 싹 들어가 있잖아. 기술의 그런 것들. 아니요.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되지. 그거 안 돼. 그거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미국 사람들 현세로 갖고 우리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거 제대로 지원되는지 하는 거. 그 세부 사항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엑셀로 작성해 갖고 내라는 거지. 기술을 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 도면을 달라 그래야지. 설계 도면 달라 그래야지. 그것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반도체 지금 공장 짓잖아요. 그 삼성전자도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있고 중국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그 놓고 나와야 되고.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공장을 짓게 해준다고. 설계 도면은. 중국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들은 다 설계 도면은 기본 다 제출하고 공장 지은 거예요. 기술을 다 갖고 가라고 오픈하고 간다고. 그거 안 주면 공장 못 지게 하니까. 이거 가면은 기술 다 토해내는 거 알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다 주고 공장을 지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중국 비즈니스를. 어쨌든 중국 시장이 되게 큰 시장이고 그게 이제 인력 그때 나갔어야 되니까요.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입도 뻥끗 하나 두만. 이 인간들이 막 지금 미국이 한국 기술 뺏어갖고 미국 기업 누구 주는데? 삼성전자 그거 뺏어갖고 엑셀 파일 받아갖고 마이크론 주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만큼 반도체 만들 수 있냐고. 엑셀 그거 보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 이따구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 벌컥 넘어갖고 같이 분노하는 일반 국민들이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입니까? 수준을 좀 높여요.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라고 들고 다니는 거지. 아이고 답답해갖고 진짜. 확인을 해야죠 또. 예. 체크할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형태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요. 아까 반도체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가 아니고 그 배터리 공장도 우리 배터리 공장 그 중국에 지은 게 뭐 2015년, 16년 막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 해서 그 다 중국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해갖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된 현대차에다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보조금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그 보조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 갖고 정치인 누구 하나 입을 뻥끗한 사람이 없고 언론 누구 하나 그거를 제대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KBS 9시 뉴스, MBC 뭐 뉴스 데스크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었다고요. 이슈 파이팅이 된 적이 없었다고요. 왜 이러냐고. 왜 그렇게 중국한테는 설득이고 중국 비위 맞추려고는 그렇게 생지랄을 하면서
미국한테는 그렇게 대놓고 뭐라고 진짜 정말 왜 가냐고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냐는 거죠. 뭔가 뒤에 음흉한 이제 속셈이나 뭔가 이제 이런 좀 뒤쪽에서 오고 가는 이제 검은 이 커넥션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대첩 환호디 개미들의 눈물해서 에코프로 대첩 전례를 쭉 있는데 요거 여기 나오더라고. 이분이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요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담보 비율이 개인 투자자가 120%, 기관 외국인이 105%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뭐야? 공매도 담보 비율. 그러니까 돈 더 쉽게 빌리고 더 많이 빌리고 그거 얘기잖아요. 120%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을 공매도 치려면 네. 뭐 120 그러니까 12,000원 통장에 넣어놔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거요? 네.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어치, 그러니까 공매도를 한 주를 치려면 그거에 비해서 120%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2,000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돈을. 근데 얘네들은 외국이나 기관은 1,500원만 있으면 돼. 아니 공매도를 치면 돈을 받지 왜? 그러니까 담보로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무슨 담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담보를 쳐줘야 되잖아요. 아니 공부해서 얘기해줘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만 딱 보니까. 그 맞잖아. 담보 비율이 120%면은 10,000원이면은 12,000원, 1,500원이 15,000원. 아니 내가 공매도를 쳤잖아. 네. 주식 공매도 치면 내가 돈을 받잖아. 근데 왜 담보가 필요하지? 그 담보로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잖아. 나도 몰라 물어보러 갖고 잠깐만, 왔다고. 지금 헷갈린데? 증권 부장이잖아 당신이. 잠깐만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어. 잠깐만. 아니 뭔가 이게 나 좀 이거 이상하다. 알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요. 내가 물어보러 갖고 왔는데 지금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래. 잠깐만 나 좀 얼굴 빨개졌어. 더 땀 나는데? 내가 느끼는 건 네. 어떤 거냐면 20%면은 이제 뭐 5배를 공매도 칠 수 있고. 네네. 105%면 20배 칠 수 있다. 이게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 계좌에 있어야 되는 그 담보의 비율. 나중에 그 그 한투영 대표 불러가 한번 물어봐요. 맞는데 이거 내가 하는 게? 맞죠? 이게 맞아. 아니 이상하다니까 뭔가 이상하다니까 설명이 클리어하지 않다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고 이분 말씀이 그래서 내가 갖고 왔지 물어보러 갖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하여튼 이 사람이 잘못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알아봐요. 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알았어. 알아서 내일 아침에 얘기하든지 내일 뭘 하든지. 아니 이 기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 나 지금 내가 나도 헷갈려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공매도 세력 싸우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알아야지 뭐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죠? 담보 비율은 대출금액 보유자산 나누기 대출금액이에요. 담보 비율이 보유자산 나누기 대출금액. 뭔 소리야? 아니 나중에 제가 해볼게. 앵커님이 제가 조사해서 밑에 내가 맞대잖아요. 맞긴 맞는데 지금 저도 이게 이 글을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제 말이 맞긴 맞아요. 담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담보가 적어도 외국인은 빌려주는 거고. 하여튼간에 맞아요. 우리 하여튼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외국인은 1,500원만 있으면 하여튼 빌려주고 우리는 12,000원 가지고 와 너. 12,000원 있어야 빌려줄게. 이제 됐다. 이제 헷갈리고 나왔다. 이거 맞아. 헷갈렸어. 너무 헷갈렸어요. 머리 아팠어.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체하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씨발 수기하는 경우 어디 있어 진짜. 기한도 무제한인 것도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개인들은 대주잖아요. 대차가 아니고 개인은 대주예요. 그래가지고 9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90일인데 그러면은 90일에 상환한 애들에 대해서 패를 까잖아요. 얘가 72일 됐는데 갚아야 되는데 18밖에 안 남았네. 18밖에 안 남았는데 알잖아요. 왜 빌려준 애들이 얘들이니까. 그렇네. 손 알죠. 손바닥 위에다가 애를 올려놓고 하고 있는 건데. 그렇네. 근데 지들은 이게 기한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15만 원에 100% 쳐가지고 50만 원이 되든 말든 몰라. 일단은 나는 35만 원 확정 손실 안 낼 거고 일단 이자 좀 비싼 돈 내면서 갚으면서 어떻게든 때려 박아가지고 이거 25만 원까지 내리면 그동안 번 게 있으니까 손실량 줄이는 거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고 시장 유동성 공급, 과열 종목 주가 조정 등 순기능을 강조하더라도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인 개미들에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란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 그렇죠. 아니 님이 씨발 MS 선진국 아니 좀 얘기
아니 뭐 MSCI 선정수 편입하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렇게 해갖고 뭐 금감원장 뭐 승진하면 당신들이야 좋겠지만 그거 왜 그 총알바지 우리가 하냐고. 개인 투자자들을 왜 희생시켜가면서 네가 영전하려고 하냐고 새끼야. 캄다운 조금만 캄다운. 생각하기가 빡치잖아요. 조금만 캄다운. 예. 아니 시민들을 이용해갖고 지가 지 업적을 세우겠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접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 얘기 나오더만 월권 얘기 월권 얘기. 접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익명의 제보자가 얘기를 해줬다고요. 지금 여의도 쪽에서 이거 스탠스 잘못 잡았는데 포커스 잘못 잡았는데 누군가가 잘못 보고 했다는 게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이 꼭 그랬다는 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잘못 보고된 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오늘 안 그래도 이제 그 3% 그 클로징 베일 라이브에서 여두운 앵커가 이제 그것도 보시고 오셨어요? 예, 보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 모니터 한다니까. 그 여든 앵커가 나는 꽃이야 이러면서 꽃이야 그런 걸요? 꽃이야 이러면서 나 못생겼다 해도 나는 계속 예쁜 척 해야지 막 이러더라고. 봤다는 얘기잖아. 아 그렇구나. 포기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다들 나하고 생각을 동일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안 그렇더만. 사람은 다 각각의 좀 사람들이 좀 눈이 나자 보면. 아니 각각의 다 그 개인의 그런 그런 기호란 게 있죠.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분들은 저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싫어하고 다 이해를 해야죠. 서로 간에. 그 제가 댓글 쭉 봤는데 예쁘다는 쪽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대세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포기했습니다. 계속 예쁘지 마십시오. 그런 분도 있고 괜히 이분 기사 어렵게 써놔갖고 그러니까 맞잖아. 담보 비율 120% 105% 한마디로 개인들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지 빌릴 수 있고 그 외국인들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빌릴 수 있고 그 담보 기간도 개인들이 굉장히 짧고 외국인들은 무제한이고 거기다가 아니 그게 내 일이 안 된다니까. 왜 돈을 빌리냐고.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내가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왜 돈을 왜 빌려? 그건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거 좀 똑바로 알아갖고 얘기하라니까. 알았어요. 거기까지 맞았는데 그 마지막 거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이렇게 어려워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못할수록 얘들이 지 맘대로 한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개인 140%인 게 이것도 한시적으로 아마 내려줬을 거예요. 140 말 많아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민준이가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지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지령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가 또 내가 방송에 얘기한 거잖아요. 지령 받고 그거 자문사 공매도인데 그거를 개인 공매도인 것처럼 지령을 받아갖고 막 서둘러서 얘기한 것 같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본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은 걔가 좀 머리가 좀 많이 좀 순환 시켰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 경험 이런 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일이 있자마자 그 막 데이터를 찾아갖고 이게 개인들이 담합해서 판 거다 하는 거를 자기가 결론을 내갖고 그 관련된 자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방송했다는 거잖아요. 걔가 그럴 실력이 안 되는데 걔는 밸류에이션도 못 해갖고 옛날에 에코프로 BM 10만 원 하고 이럴 때도 에코프로는 비싸다 고밸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애인데 그런 애가 그렇게 했을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분명히 지적했지만 그 카톡 받았다며 너 카톡 받았다며 누구한테 카톡 받니 그걸 까라고 까라니까 까지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그리고 내 방송 보면 그 얘기 하라고. 네가 분명히 그 에코프로 이동철이장 실현 안 사는데 네가 실현 살았다고 네 실현한 거 아니야. 그거나 사과하라고. 나이도 어린 놈 까보고 있어. 하여튼 뭐 그렇고요. 다음 봐요? 요거는 이제 최근 기사 이제 있어갖고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이 회사 주식 천주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6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권수 부회장이면 한 수십억 받겠죠. 그래도 6억 20억 정도 되더라고. 그럼 6억이면 꽤 크네. 그러면 그렇죠. 3분의 1이니까 이게 지난해 4월에도 천주를 샀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가격이 비싼
사람들이 느끼기 비싸다고 비싸다라고 네, 느꼈잖아요. 맞아요. 42만 원에. 네. 요번에도 사실 이제 주가가 좋아갖고 LG엔솔이 최근에 올라갔고 57만 원이면 되게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샀다는 거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진짜 훌륭한 것 같아. 저 뭐 자신도 있고. 아니 자신 있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줄 알면서 네. 사는 거야. 떨어질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뭐 괜찮아. 지금 당장 떨어져도 뭐 이 회사는 좋고 내가 이 회사 주가 올릴 거니까 하는 그런 자신감의 발로라는 거고. 되게 좀 사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예, 권영수 회장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연결해갖고 이게 이제 11월 4일인데 그 권영수 회장 부회장이 이제 여기 CEO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LG엔솔 직원들 회사의 눈에 띄는 성장세에 권영수 부회장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거고, 직원이 이제 권영수 부회장이 경영진에 오고 나서 대부분 직원들이 급여 외적으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 일하는 시간으로 평가하지 않고 결과로 증빙한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초대해 받아갖고 이제 LG엔솔 한번 갔었잖아요. 저는 기업 탐방을 많이 가봐서 가면 느낌이 와요. 회사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예.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어. LG엔솔은 진짜 이제 체계가 딱 잡혀 있고 각이 딱 살아 있고 그러면서 되게 활기차고 회사가 좋더라고. 성장하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바로 LG엔솔 제가 샀다는 거 아닙니까? 사고 또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익 났죠. 수익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잡잘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다 그랬잖아요. 네, 산다 그러고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그 LG엔솔 그 권영수 부회장이 한국 배터리 협회 회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계 배터리 협회를 만든답니다. 이제 중국 제외하고 이제 배터리 사업하고 좀 관련이 있는 이제 좀 민주진영 나라들을 좀 모아갖고 세계 배터리 협회라는 걸 만드는데 그 배터리 협회 만드는데 이제 한국이 주도하고 그 세계 배터리 협회 협회장을 권영수 회장이 아마 맡게 되는 게 유력할 거다 하는 이 소식이 있어갖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3월 29일자 최신이네요. 예, 최신 기사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파나소닉 독점 끝에 갖고 LG엔솔이 테슬라 러브 그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한 사실 얘기예요. 예. 테슬라 지금 끝장났습니다. 테슬라가 그나마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테슬라 그 미국 차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가 거의 이제 파나소닉이 남아 있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는데 그 동아줄을 싹 또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LG엔솔 자리에 파나소닉 자리에 이제 LG엔솔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LFP 배터리 아마 모델 2일 것 같고 이게 25년부터 납품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딱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 부분 아마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 갖고 시진핑이 중국 CAT에 대해서 기쁨과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3월 8일 날 중국의 양해라고 이게 되게 큰 대회예요.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이제 그 두 회의를 같이 한다고 해서 이제 양해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중국 공산당하고 이제 중국 관련된 뭐 기업인들 뭐 각종 이제 뭐 이익단체들 이렇게 다 참여하는 되게 큰 행사입니다.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CATL 회장을 두고 우리 산업이 세계 선두에 섰다는 것이 기쁘지만 먼저 치고 나간 이런 호황이 끝내 흩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저기도 요거 한 거예요? 내 무섭다 한 거야? 내 무섭다 한 거지. 시진핑도? 시진핑. 진영철 회장 됐네. 속빈 강경이라는 걸 이제 시진핑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중국에서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2년여의 광란의 확장 끝에 중국의 동력 배터리 시장이 재고 폭증으로 공멸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이런 형태로 지금 중국은 되게 상황이 안 좋은데 미래에셋은 차이나 2차전지 ETF를 올해 1월달, 2월달 최근에도 또 마케팅했어요. 최근에도 온라인 마케팅했다고요. 사람들 모아갖고 차이나 2차전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이야말로 저점 매수할 시기인가 아닌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박현주가 황제경이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걔한테 아무도 그 얘기 못하는 거야. 배터리 아저씨가 중국 ETF 안 된다요. 그거 빨리 팔아야 된다.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금양보다 못하지. 그 회사가 그 견뎌내겠냐고. 참 그 미래에셋 관련해서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거예요? 미래에셋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사실 많이 했어요. PF 우리나라 국립 PF뿐만 아니고 국립 PF야 뭐 한국 증권사들이 다 갖고 있는 문제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PF. 호텔 사고 뭐 그런 것들. 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지금 안 좋다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미래에셋 주가가 지금 그 모양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주가가. 네. 앞으로 우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아니 건물 삐까번쩍하면 뭐해? 저기 다 뭐 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허름한 데서 직원들 모아놔도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회사에 성과를 내고 주주들한테 많은 이제 이익을 돌려드리고 이게 제대로 된 그 주식회사의 모습이지. 뭐 진짜 삐까번쩍한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뭐 돈만 축내고 하는 그런 놈의 회사에 왜 투자하냐고요. 이제 뭐 그런 얘기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예. 오늘 좀 짧게 심하게 하시죠. 근데 생각보다 길게 했어요. 2시간 했잖아. 예. 2시간 했어요. 2시간. 예. 오늘 2시간 안으로 끝내려고 일부러 좀 살짝 준비해갖고. 예. 알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셨는데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을 따로 안 하니까 특정 종목 뭐 물어보는데? 그 요즘에 급등하는 애들이요. 예,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자이글. 예? 자이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이글 뭐야? 뭐 자이글 쇼치게? 숏도 못 쳐. 안 돼요. 그 시험 못 쳐요. 그거 어차피. 지금 이제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지금이라도 질러라 얘기했던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2차전 주식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한 얘기고요. 예.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당신들은 지금 2차전 투자해갖고 지금 벌써 100% 150%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주식하면서 주변에서 50% 수익률 가지고 아무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는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구분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주식 2차 전지를 좀 미리 투자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 계신 분들은 지금 줄이셔야 돼요. 일부 팔아갖고 현금하셔야 된다고. 오히려? 예. 현금한 어떤 걸 현금화해야 되냐? 배터리 8종목 이외의 종목들을 쳐내야 된다고. 주변 종목을. 소재 장비주 애들 중에서. 주변 종목을.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이제 좀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좀 작은 주식들. 시총이 좀 다마가 작은 주식들.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양극재로 치면 코스모신 소재. 이런 거는 조금 줄이셔도 되고. 오히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있잖아요. 먼저 급등한 주식들 말고 최근에 급등한 주식들. 오늘 보면은 뭐 코신이 20% 넘게 올랐고. 무서워요? 네, 나노도 20%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뭐 리튬주는 계속 지금 날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줄이셔야 된다고. 자이거 같은 게 마찬가지야. 자이거는 지금 팔아야지. 자이거 공매도가 하나면 공매도 쳐야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 줄이셔갖고 20-30%는 일단 좀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주식이 항상 보면 이게 이제 테마가 쭉 갈 때 이게 처음에는 에코프로 BM이 가잖아요. 그치. 주도주가 먼저 쫙 가죠. 쫙 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알은 거야. 2차 전지를 샀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내가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너무 올랐어. 네. 그래서 주변부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부로 빠지는 건 일단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상승 자체가 이 테마의 상승 자체가 얼마 안 남았다. 조만간에 크게 조정 한번 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에 대비해서라도 일단 많이 먹었잖아. 100% 먹었으면 좀 딴 사람도 좀 주라. 니 혼자 다 먹으려 하지 말고 지금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좀 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먹으라고 20-30%는 좀 팔아요. 좀 팔아갖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되고 그걸 팔 때 뒤늦게 쫓아온 종목일수록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가 급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스무스하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 덜 떨어진다 말이에요. 가지고 내려왔을 때 막. 근데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갈 때 조금 천천히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팍 치솟는다고요. 20% 30%씩 막 간단 말입니다. 삼전이 요렇게 가는 거면은 이게 굳이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못 따라가다가 갑자기 팍. 그렇지. 막 가다가 떨어질 때 이렇게 밑으로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각도를 더 급하게 더 급하게. 더 급하게 내리는 거 급하게 해야지. 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랑 뭐 이렇게 좀 밑에 가다가 이제 사는 사람들 사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 그렇지. 그러다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최근에 급등한 주식. 늦게 시작해서 최근에 급등한 주식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 주변 종목. 주변 종목을 정리해서 8종목 쪽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갖고 계신 분 한 20-30% 정도는 줄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없는 분은
주변주를 사면 안 돼. 이게 지금 사면 에코프로빔 비싸다고 하잖아요. 예.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셔야 되고 예. 그 핵심되는 종목을 사셔야 되고 하나를 사지 말고 제발 나눠 사고 5개를 사라고 배터리 8종목 중에서 5개를 네 맘대로 골라서 사라고 5개를 균등하게 일단 사놓고 예. 내가 1억 있는데 그러면 한 3천이나 5천 정도 해서 일단 5개를 1,000만 원 해서 사든지 3천이면 600 해서 사든지 사놓고 그 다음에 보라고요. 현금도 항상 확보를 하고 그리고 한 번에 냅다 사지 말고 분할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하고 그렇죠. 예. 1억 몰빵치락해도 니는 못 쳐. 겁내갖고 함부로 못 친다고 그게. 3천도 힘들어 처음 살 때는. 나도 뭐 주식 한두 번 해봤는데 30분 해봤는데 맨날 손님들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건데 처음 올 때 내가 항상 보면 바닥에 500포인트 이럴 때 있잖아요. 맨 바닥에 이럴 때 처음부터 1억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땐 1,000만 원 갖고 온다니까. 1,000만 원 갖고 사갖고 좀 수익 좀 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억을 갖고 와서 그쯤에 사서 물린다고 사람이. 주식 다 그래요? 예. 뻔해. 내가 질러라 해도 네가 1억 있어도 1,000만 원 못 넣는다고 지금 분위기에서 다들 떨어진다고 조정 임박했다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0% 넣고 일단 물린다고 생각하고 물리면 70% 남았으니까 그 물린 가격에 더 들어가면 되고 안 물리고 올라가면 좋지. 땡큐고 그렇게 가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사서 내일 오를 생각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세간의 오해가 이게 기사도 그렇고 요즘에 배터리 아저씨가 종목을 사라고 부추겼다 혹은 배터리 아저씨가 이 종목을 사면 부자 된다고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유튜버 분들께서 만드는 그런 자극적인 썸네일이잖아요. 그 썸네일 문제. 그 손님 끝나고 썸네일 그따고 하고 나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 그런 줄 안다니까 진짜. 진짜로 썸네일만큼은 가장 정직하고 재미없게 만드는 게 저희 채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미적 감각도 없고 맞습니다. 어그로 끌거나 사람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걸 잘 못해갖고 또 근데 기사는 또 그렇게 안 써요. 기사는 그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쳐. 어그로. 기사는 역시 야마장사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 장사니까. 근데 이게 유튜브는 제목 장사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반사기를 쳐야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자 오늘 요 정도면은 여러분이 또 마지막까지 궁금하신 부분이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하면서 뭐 투자 판단 안 하시는 겁니다. LNF 팔아서 에코프로빔 사세요. 진짜로? 진짜. 이거 어디 갔어? LNF 팔아갖고 에코프로빔 갈아타십시오. 그게 신상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투자 책임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서 저희는 월요일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45분에 여러분이 궁금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